그다음에 문자열 속성인데요. 문자열에 대한 여러 가지 속성입니다. 뭐 회전시킨다든가 폰트를 이탈릭체로 한다든가 뭐 폰트를 어떤 걸로 한다든가 크기를 한다든가 뭐 색상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쭉 이렇게 그냥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정말 본격적으로 뭔가를 하게 될 때는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 지금 뭐 당장 이걸 다 외우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런 속성들이 있구나. 나중에 가만히 있어봐. 내가 폰트를 좀 바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더라? 그러면 잠깐 책에 이 표에 나와 있었지? 라고 생각하고 여기 와서 보시면 돼요. 아니면 매트랩 가서 헬프에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런 거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봅시다. 자, 여기는 G 텍스트를 하는데 어떻게 했나 보죠? G 텍스트라는 게 생각나시죠? 어떤 특정한 위치에 우리가 마우스로 지정해서 글자를 써주는 건데 여기도 x의 제곱 코사인 x로 했어요. 그러니까 x에 이거 위첨자로 올라가는 거죠. 위첨자 올라가는 건데 이걸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로테이션, 로테이션이 회전입니다. 45도만큼 회전하고 폰트 사이즈는 20으로 하고 그리고 폰트 웨이트, 폰트는 볼드체로 해라, 두꺼운 걸로 해라 이렇게 우리가 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어떻게 나왔나 보겠습니다. 자, 기울었죠? 45도 기울고 항상 그 수학에서는 각도를 나타내면요. 플러스가 반시계 방향이에요. 그래서 45 그냥 45도라고 하면 이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기운 겁니다. 그리고 볼드체로 하라 그랬죠? 두꺼운 볼드체로 했고요. 네, 뭐 이런 식입니다. 자, 또 하나 뭐가 있었죠? 예, 폰트 사이즈 20 볼드체. 네, 그래서 폰트 사이즈도 크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또 하나, 예, 펑션이라고 글자를 쓰는데 컬러는 B다. 그러니까 블루겠죠? 파란색.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 뒷배경색은 Y, 옐로우로 해라. 그 다음에 엣지 컬러는 즉 테두리 색상은 R, 레드로 하고 라인 위스, 그 테두리의 그 폭은 2로 해라. 예, 그래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란색으로 하고 노란색 바탕에 빨간색 테두리가 있는데 그것의 위드는 폭은 2다. 네, 이렇게 이제 데코레이션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방금 뭐 글자를 어떻게 하고 하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사실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이런 거 그렇게 많이 쓰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축에 관한 명령 이거는 좀 알아두셔야 돼요. 굉장히 많이 씁니다. 특히 여기 엑시스라고 된 제일 위에 있는 거 있죠. 자, 이것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X축과 Y축의 범위를 지정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쉽습니다. 엑시스 오토라고 하면 범위를 자동으로 설정하고 이게 디폴트 값이에요. X축, Y축 범위 그 매트랩에서 자동으로 하는 게 디폴트 값이고 그리고 엑시스 이퀄 하면 각 축의 X축, Y축의 눈금 크기하고 범위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거고요. 엑시스 오프를 하면 축을 안 보이게 하고 엑시스 스퀘어라고 하면은 박스를 정사각형으로 뭐 엑시스 타이트라고 하면 데이터 범위가 같게 한다는데 뭐 하나씩 예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 마지막에 그래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엑시스하고 타이트라고 줬어요. 타이트라는 게 뭐냐면 그 그래프 영역을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이 박스 있잖아요. 이 박스하고 이 그래프하고 꽉 차서 빈틈이 없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이쪽 부분요. 제가 확대 한번 해볼게요. 그래프에 여기 보면 그래프의 최고값하고 여기 10하고 뭐 차이가 좀 있죠. 뭐가 뜨죠? 즉 타이트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타이트라고 명령을 내리면은 바로 이 부분이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 보세요. 꽉 찼죠, 이렇게. 빈틈이 없이. 이게 이제 타이트 명령으로 내렸을 때 그 효과예요. 네. 자, 근데 지금 너무 이 내용이 없는데 제가 하나 좀 보여드려요. 여기는 조금 그 알아두셔야 됩니다. 엑시스부터 한번 보죠. 자, 화면을 좀 지우고요. 그래프를 올려놓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쭉 했던 지금까지 고생했던 쭉 그래프인데 자, 이 그래프에서 엑시스 한번 해보죠. 자, 지금 그래프가 0에서부터 10까지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마이너스 0.4부터 8까지인데 이 범위를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자, 바꾸는 방법은 엑시스 하고요. 자, 여기 뒤에 보시면 xmin, xmax 이렇게 되어 있는데 x축의 최소값, 최대값, y축의 최소값, 최대값 이 순서대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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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러니까 1, 2, 3, 4 이 순서대로 주시면 돼요. 자, 엑시스 하고요.
줘 보겠습니다. 지금 0에서 10인데 어디서 해볼까요? 한 0에서 반만 그리죠. 0에서 5까지만 그려보겠습니다. 0에서 5까지. 그리고 y축은 마이너스 0.4에서 여기인데 0.8인데 조금 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네,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네, 어떻습니까? 바뀌었죠. 범위가 0에서 5로 x축은 y는 마이너스 1에서 1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즉 엑시스 명령은 플롯을 한 다음에 내려주면 돼요. 플롯을 한 다음에 엑시스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마지막으로 그린 플롯에 이 엑시스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엑시스라고 하고 오토, 네, 오토라고 하면 자동으로 가장 보기 좋은 형태로 그려주고 이게 이제 디폴트 값이에요. 그 다음에 엑시스 이퀄이 있네요. 이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 퀄. 네, 이퀄로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0에서 10까지인데 지금 여기 범위가 이게 0에서 10이면 마이너스 5부터 5까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조금 어, 네, 이게 눈금 크기가 약간 좀 달라진 것 같긴 한데요. 네, 자 어쨌든 이렇게 지금 됩니다. 그리고 오프를 해보겠습니다. 자요, 네, 엑시스 오프를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맞네요. 거의 마이너스 4, 5. 네, 좀 나중에 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진도 나가겠습니다. 오프를 하면요, 한번 보세요. 축이 없어져 버렸어요. 예, 이제 반대로 생기게 하려면 on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다시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엑시스 스퀘어를 하게 되면요, 스퀘어, 스퀘어 하게 되면 이게 x하고 y하고 그 똑같은 그 모양으로 나오게 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좀 확인을 좀 해보고 다시 요 박스, 지금 이 박스가 지금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엑시스 타이트는 이 그래프가 꽉 차게 하는 거니까요. 한번 보세요. 여기가 최고점인데요. 어떻게 되나 보시죠. 네, 이렇게 축이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엑시스 명령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꽤 많이 사용되고요. 특히 그 제일 위에 있는 내가 축을 그 범위 지정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니까 이건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건 했고요. 네. 그리고 그리드 명령인데요. 자, 그리드는 눈금선인데요. 자, 여기 지금 하얀 바탕에 그래프가 그려져 있죠. 여기 엑시스 오토로 해놓고 다시 원래 복귀를 해놓고 봅시다. 하얀 바탕인데 여기에 보조 눈금을 그리는 겁니다. 네, 엑시스가 아니라 그 그리드 온 하게 되면요, 네, 보조 눈금이 그려지죠. 이런 것들. 네, 끌려면 이제 오프를 해주면 돼요. 오프. 네, 다시 없어집니다. 네. 그리고 그냥 이제 그리드라고만 치면은 온이면은 오프가 되고 오프면 온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요. 뭐 명시적으로 온 오프 써주셔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여기 그리드 온을 했을 때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 이제 그리드라고 다시 쳐도 네, 눈금선이 이제 현재 오프 상태였으면 그리드라 온과 이제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드 한 번 치고 두 번 치면은 온과 오프가 순서대로 바뀌어요. 네, 이렇게 온 상태에서 그리드 한 번 더 치면 이렇게 이제 오프가 된다는 겁니다. 네, 다중 그래프입니다. 다중 그래프는 피겨창 하나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렇게 창이 하나 있는데 그래프가 지금 세 개가 들어가 있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하나의 창을 여러 개로 분할해서 작은 그래프를 여러 개 그리는 이런 방법이 이제 다중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도 꽤 많이 쓰입니다. 자, 일단 하나의 창에 여러 개의 그래프를 그릴 때 저기 위에 그림에서 이런 식으로요. 창 하나에 그래프 여러 개 그릴 때는 아주 쉽습니다. 그냥 플롯 명령인데
이 x, y 쌍이 하나였잖아요. 근데 이걸 여러 개 써주면 돼요. x1, y1 그 다음에 그 x1, y1에 대한 속성 이건 이제 똑같습니다. 뭐 색상이라든가 선의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 그럼 이 속성은 요 x1, y1에만 적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 세 개가 하나의 세트가 되겠죠. 요 세 개가요. 네. 이 속성은 뭐 물론 안 써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제 x2, y2 두 번째 그래프의 데이터를 주고 거기에 대한 속성, 세 번째 그래프에 대한 데이터를 주고 거기에 대한 속성 이런 식으로 몇 개든 상관없어요. 계속 이렇게 x, y 쌍을 주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이거는 세 개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데요. y1은 sin x고 y2는 3 코사인 2x고요. y3는 뭐 마이너스 1.5 코사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뭐 마커를 어떻게 하고 뭐 선 두께를 어떻게 하고 이렇게 쭉 했는데 이 이제 것들을 그 옵션에다 주면 되겠죠. 자, 앞부분은 생략하고 플롯만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x 데이터와 y 데이터를 생성을 이렇게 한 거죠. 자, 플롯하고요. x, y1입니다. 자, y1 x에 대해서 y1을 그려라. 그리고 그 그래프에 대한 속성 s하고 b 뭐 파란색으로 S는 정사각형 마커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줘라.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자, 두 번째 데이터 줄 때도 주의하실 게 있어요. X, 항상 X, Y 쌍으로 줘야 된다는 겁니다. X는 나는 공통으로 쓰니까 두 번째는 Y만 주겠어.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속성, 세 번째 속성. 그리고 제일 뒤쪽에 이렇게 쓰면 이것은 공통된 속성이 됩니다. 네, 라인의 폭은 2로 하고 라인 스타일은 이걸로 해라. 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거 잠깐 한번 보죠. 어떻게 되는지요. 네. 자, x는 라인 린 스페이스 자, 0에서 뭐 6까지 60개 데이터 생성을 하고요. 네. 빨리 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y1은 sin x입니다. 네. y2는 뭐 그냥 그냥 쓰겠습니다. 코사인 2 여기는 사실 점 안 해도 되는데 예, 점 그냥 하겠습니다. x 네 그리고 y3는 자, 뭐 얘를 보여주기 하는 거니까 약간 좀 그래프 모양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코사인 네, x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됐습니다. 자, 플롯을 하고요. 그림을 그리는데 x, y1 이렇게 하나만 그리면 자, 플롯이 나온 걸 보여드리죠. 네,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세 개를 한꺼번에 그리는 거죠. 플롯, 자, 속성은 잠깐 생략하고요. x, y2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두 개가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그리고 세 개를 다 그리고 싶으면 x, y3까지 이렇게 세 쌍을 주면 축의 범위라든가 이런 거 알아서 이렇게 잡으면서 해줍니다. 반드시 중요한 것은 x도 다 써줘야 된다는 거. 처음에 많이 실수하는 게요.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아, 뭐 세 개 그리는데 나 x1 하나에 x1은 공통이니까 이렇게 y2하고 y3 이렇게 하면 그려주겠지. 아, 뭐 이상하게 그려지죠? 네. 이것은 어떻게 된 거냐면 x1하고 y1을 하나의 세트로 보고 이거 y2하고 y3를 하나로 세트로 본 거예요. 이게 좀 다시 보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 두 개만 그린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오류가 나죠. 쌍이 안 맞는 거죠. 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x하고 y가 쌍이 맞아야 된다. 네, 이런 그림 나왔습니다. 속성은 이제 뭐 각각에 대해서 주면 되는 거고요. 네, 이제 방금 앞에 이 예제 이제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건 뭐 해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그 겹쳐 그리는 건데요. 겹쳐 그리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라인 함수라는 걸 이용하는 거하고 이제 홀드를 이용하는 건데, 자,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이 그림에서 요 그림이죠. 요 그림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이거예요. 플롯하고 x, y1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일단 플롯 그림을 그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라인이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추가가 됐어요. 그렇죠? 네, 이 검정색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 라인 함수는 현재 피겨에다가 어떤 선을 추가하는 함수예요. 자, 요거 한번 보시죠. 무슨 얘기인지 잘 지금 이해가 안 갈 수가 있는데요. 플롯 해가지고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거 일단 삭제를 하고 보죠. 자, 플롯해서 x, y1 그림 그렸어요. 자, 요 안으로 끄집어 볼게요. 자, 이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피겨 1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나는 y2를 또 여기다 그리고 싶어요. 이제 물론 아까 했던 것처럼 뭐 플롯하고 x, y1 그리고 x, y2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하다 보면 이걸 그리고 나서 다른 일을 한참 하다가 어, y2 여기다 겹쳐 그려야 될 그럴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자, 플롯해서 x, y2를 그려라 라고 하면 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있던 게 없어지고 덮어써져 버리죠. 그래서 플롯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그래프가 새 창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피겨 1이라고 똑같이 돼 있는데 다른 그래프가 그려졌어요. 여기에다 y3 해도 마찬가지예요. y3 하면 다시 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겹쳐 그리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겹쳐 그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플롯하고요. 일단 x, y1이 그려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y2를 하고 싶다. 그럼 line이라는 명령어를 쓰면 된다는 거예요. x, y2 지금 있는 플롯에 겹쳐라. 네, 어떻습니까? 지금 있는 플롯에 겹쳐지죠. 그 다음에 line 하고요. x, y3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겹쳐졌죠. 자, 이런 식으로 라인을 사용하면 추가를 해서 현재 피겨에 선을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 추가되는 걸 예제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방법이 이 홀드라는 방법이 있어요. 홀드 온과 홀드 오프가 있는데 이 홀드 온은 자, 이것도 한번 직접 보면서 보시죠. 자, 현재 그래프인데요. 지우고 네, 플롯 하나부터 그려보겠습니다. x, y1부터 그려보죠. 네, 이런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아까 라인 말고 여기 홀드 온이라고 한번 해놓고 그 다음 플롯을 해보겠습니다. 이 홀드 온을 하게 되면은 홀드가 꽉 잡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상태가 꽉 잡혀 있는 거예요. 즉 이 그림 상태가 덮어 써지지가 않고 이 상태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그림을 그리면 여기에 겹쳐집니다. 자, 플롯하고 이제 y2도 해보겠습니다. y2 여기 겹쳐보죠. 겹쳐졌죠? y3 그려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렇죠? 혹시 근데 이 차이를 혹시 아시겠어요? 홀드 온을 한 상태와 라인으로 한 상태. 자, 지금 이것은 홀드를 한 상태거든요. 이렇게 한번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보죠. 요건 홀드 온 이렇게 타이틀 홀드 온이라고 됐죠. 그럼 이제 홀드를 풀어줘야지 다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홀드 오프를 하겠습니다. 자, 홀드 오프를 하면 다른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 피겨 창을 하나 더 띄워서 이번에는 라인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피겨 창을 하나 더 띄우기 위해서는 그냥 피겨라고만 쓰면 됩니다. 요거는 책에 안 나와 있는 건데요. 자, 피겨라고만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 보시죠. 네, 이렇게 피겨 2라고 생기는데 안에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래프가. 그래서 이 피겨라는 명령은 어, 이 피겨 창을 하나 새로 빈 피겨 창을 하나 생성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그리고 플롯해서 그림 그려 볼게요. x, y1이에요. 네, 요 새 피겨에 그려지죠? 자, 이번에는 라인으로 추가를 해 보겠습니다. 라인 x, y2 다음 라인 x, y3 네. 자, 차이가 이거 타이틀로 해볼게요. 이건 라인 이렇게. 네. 자, 두 개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네. 겹쳐서 써지는 건 똑같죠. 축 범위도 똑같고. 그렇죠? 창 크기를 맞춰 보겠습니다. 네.
0에서 6까지 마이너스 1.5에서 1.5 다 똑같은데, 자, 뭐가 달라졌습니까? 이 그 홀드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추가되는 것들이 이제 색상 같은 걸 원래 거 다르게 바꿔주는데, 라인으로 그리게 되면 그냥 진짜 순수하게 다른 어떤 속성들은 건드리지 않고 그냥 데이터만 그려져요. 그래서 새로 추가되는 것들이 그냥 선 색깔도 똑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홀드로 그렸을 때와 라인으로 그렸을 때 이제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상황에 맞춰서 필요할 때 쓰시면 돼요. 네, 이건 홀드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많이 쓰는 게 이 서브 플롯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브 플롯. 서브 플롯인데, 이 서브 플롯은 창 하나를 이렇게 피겨 창 하나를 여러 개로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되게 많이 나눴는데 12개로 나눴는데요. 이쪽 그림 볼까요? 12개로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이 12개 하나씩 그림이 그려지는데, 그럼 내가 이 그림을 어디다가 그릴 거냐 하는 것을 어, 여기 서브 플롯에 NMP라고 되어 있는데요. N과 M이 그 행과 열, 우리 그 벡터 행렬에서 쓰듯이 행과 열이고, P는 그 중에 몇 번째 그 그림 그릴 구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서브 플롯 하고요. 3,4,1이라고 준 겁니다. 즉 3행 3개의 구역으로 나눠져 있고, 열은 4개가 있는데, 즉 3,4로 나눠진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자, 이 자리에 넣어라 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 자, 이것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서브 플롯하고 3,4,6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3개의 행과 열은 4개, 셋, 넷, 4개인데 그 중에 여섯 번째예요. 자, 왜 여섯 번째냐면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번호가 붙어요. 순서대로. 예. 이게 뭐가 4개로 나눠졌든 10개로 나눠졌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쪽으로 우리 글 쓰는 순서대로 갑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요 자리라는 거는 6번이 되는 거죠. 1, 2, 3, 4, 5, 6. 그쵸? 7, 8, 9, 10, 11, 12. 여기 그리려면 12라고 줘야 됩니다. 요것만 해주고 이 서브 플롯이란 명령만 쓰고요. 나머지는 그냥 플롯 명령 내려주면 돼요. 보시죠. 자, 지금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렇게 그림을 그릴 건데 각 영역에다가 그림을 그려라. 자, 물론 이 예제를 해도 좋습니다만은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우리가 그렸던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음, 지금 Y4를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Y4는 뭘 하죠? x의 제곱 해볼까요? 네. 이건 점을 진짜 찍어야죠. x 제곱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4개의 데이터가 있어요. y1, y2, y3, y4. 자, 그림을 그린 때는요, 먼저 서브 플롯을 먼저 해줘야 돼요. 서브 플롯 하고요. 어떻게 그려볼까요? 이 그림처럼 이렇게 4개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2행 2열이죠. 2행 2열. 이거 컴마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요. 2행 2열에 첫 번째에다가 내가 Y1의 데이터를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서브 플롯 명령을 내리자마자 이런 게 하나 만들어졌어요. 자, 그리고 나서 플롯, 네, x, y1을 그려보겠습니다. 그쵸? 자, 그럼 이게 y1이 그려졌어요. 그쵸? 그리고 뭐 타이틀을 한번 붙여보죠. DLE 타이틀, 이게 이제 x1, y1이니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좀 멋있게 언더바를 넣어볼까요? 예, 이렇게. 네. 자, 이게 Y1 그래프예요. 서브플롯. 자, 다음 요 자리에다가 Y2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리는 방법은 먼저 서브플롯 명령을 줘야 돼요. 서브플롯. 자, 컴마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번에 컴마 안 넣고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몇 번 그림이에요? 1번, 2번이죠? 자, 2번 그림입니다. 이렇게 하고, 플롯을 아랫줄에 써줘도 되는데, 저렇게 컴마를 하고 연속해서 써도 됩니다. 플롯, x, y2를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타이틀은, 네, y 언더바 2 이런 식으로 엔터를 치면, 뭘 잘못했죠? 플롯
뭔가 잘못됐는데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네요. 아, 예. 여기 마지막에 이걸 안 했네요. 네, 여기 작은 따옴표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네, y2가 그려졌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네,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것도 우리가 서브플롯 사용할 때는 이렇게 쓰는 게 더 편리할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뭐 세 번째 거 223인데요. 여기에는 y3를 그리고 네, 여기에는 y3를 그리고 네, 네 번째는요. 네 번째는 y4를 하고요. 여기에는 y4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그 서브 플롯이고요. 다른게 그리고 싶다. 예를 들어서 네 개를 그냥 위아래로 쭉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4 이렇게 보겠습니다. 411 하고 여기에 y1을 그리고 1 이렇게 해볼게요. 아, 이게 또 예, 여기 뒤에 다운표를 안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네 개를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릴 거예요. 그러면 4, 1, 2 여기 2 여기 2 4, 1, 3 3 3 네, 4, 1 4, 1, 4죠. 4, 네 번째 y4 y4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됩니다. 간단하죠? 예, 서브 플롯이었습니다. 자, 뭐 이건 이제 책에 나와 있는 예제인데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네, 서브 플롯이 이렇게 그려졌다라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